19번 본다. 81페이지.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자, x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아무것도 안 알려줬네. m과 시그마의 제곱이다. 그럼 조건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두 개 구하라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p 자, 확률인데 평균으로부터 어떻게 돼? x가 평균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어요? 12만큼 떨어져 있는 녀석에서 누구를 빼줘? p 평균에서 어디까지? x 아이고 틀렸다. x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을 때 m 빼기 몇이다? 12 일 때 얘가 일단은 0.3664래요. 시그마를 구하래. 평균 말고요. 그러면 조건이 하나, 요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인데, 자, 이거를 굳이 Z로 가지 말고요. 바로 가봅시다. 자, 요렇게 그려진다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여기에 누구예요? 평균 M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M 플러스 12다라고 하는 녀석 대충 여기다 이렇게 딱 이쁘게 찍어 본다면 요 구간의 길이가 12란 얘기예요. 여기가 누구? M 플러스 12가 될 거고요. 여기에까지 확률, 얘를 지금 요 녀석의 확률을 별이라고 하고요. 요 녀석의 확률을 달이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누구다? 별 빼기 달이란 얘기예요. 근데 별과 달이 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자, 일단은 별이라는 녀석은 요 녀석이다라는 게 나왔어요. 맞습니까? 요 녀석이 지금 별이다 라고 구했습니다. m에서 m 플러스 12니까. 그 다음, 자, m-10이다 라고 하는 건 지금 구간의 길이가 10이라고 떨어져 있다면 여기도 12만큼 떨어뜨려 주세요. 그러면 m-10이니까 여기가 지금 m-12가 될 거고요. 그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요 녀석의 넓이를 물어보는 거 맞습니까? 요 녀석의 넓이를 누구다?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요 전체 딱 평균을 기준으로 딱 항상 절반이잖아. 얘가 누가 되는 거야? 별이 되는 거잖아. 구간의 길이가 같으니까. 얘는 절반이니까 그러면 달림과 별의 관계는, 달림은 0.5라는 값에서 몇이다? 별을 빼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있단 얘기가 되네. 그러면 얘를 바꿔주는 거예요. 달림을 누구로? 0.5 빼기 몇이다? 별림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 따라서 더해주니까 이 별은 누구다? 자, 마이너스 0.5가 넘어가요. 그럼 누가 되는 거야? 0.8664가 될 거고요. 그죠? 그러므로 별이란 녀석은 누구다? 0.433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0.433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네. 그러면 항상 얘기했지만 요 녀석은 누구다? m 플러스 얘는 자, 어떤 시그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k 시그마 맞아? 근데 4332다 라고 하는 걸 표에서 봤더니 얘는 누구예요? 1.5 값이네요. 맞아? 따라서 몇이다? 12란 녀석은 누구? 1.5 즉 2분의 3의 시그마 값이에요 라고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시그마는 누가 된다? 넘겨주면 334니까 8이 된다. 따라서 이 문제 시그마 값, 평균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위치에 대한 정보잖아요. 시그마는 8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답은 3번입니다. 이해됐나요? 다음 82페이지 22번 갑니다. 22번을 보면 x는 확률 변수가 두 개가 나오네요.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몇이야? 10이고요. 자, 2의 제곱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y라는 녀석은 누구다? 정규 분포 n을 따르고요. 평균이 m이야. 근데 표준 편차는 몇이다? 2의 제곱으로 갔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누구예요? 표준 편차 누굴 결정한다 그랬어?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그래프의 개형이 같다. 그래프 모양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한 분 여기 앞으로. 그러면 갑자기 촬영할 필요가 없어지네요. 카메라 찍을 때는 한 명이라 카메라 찍었는데 그래도 그냥 찍어 말어. 찍자. 자, 그래프의 모양이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fx와 gx인데 f12는 요 녀석에 대한 뭐예요? 확률 밀도 함수가 f라고 나와 있고 지금 얘가 지금 g라고 나와 있는 거 맞니? 맞죠? 각각 f와 g라고 돼 있으니까 f12는 누구라고? g2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만족시키는 m에 대하여 p 21부터 어디까지? y가 24까지 요 녀석의 최대값을 표준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구하래요. 누구에 대한 거? y에 대한 거. 자, 그리고 m이 누구냐? 자연수다 뭐 이런 게 안 나와 있네요. 조건으로 가보자. 이제 여기 가보자. 그러면 딱 지금 주어진 조건이 요거 하나야. 그 최대값 구하래요. m은 범위로 나올 것이다, 즉 부등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요 녀석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가봅니다. 일단 f는 그릴 수가 있겠다. 왜? 평균이 10이니까 대충 요렇게 그려준다면 여기가 누가 된다는 얘기예요? 10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f12 값은, 얘가 지금 y는 fx죠? 잘 봐요. 얘가 y는 fx인데 얘는 지금 적분값이 아니야. 함수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f의 12값 대충 여기다 라고 볼 수 있다. 대충 찍어보세요. 그리고 뭐예요? 12란 녀석은 10 더하기 시그마가 하나 간 거죠? 2니까. 그래서 1시그마 값, 즉 대충 여기가 0.3413이다 라는 것도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쵸? 요 녀석의 함수값보다 누구예요? 20의 함수값이 낮다, 작다란 얘기야. 그러니까 요렇게 거준다면, 자, 여기에 대충 20이라는 녀석이 있다면 20일 때 함수값은 누구다? 여기 이렇게 낮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됐나? 그러면 자, 21에서 잘 봐요. 21에서 어디까지 구하래요? 24까지 구하래요. 이해가 됐나요? 그럼 21에서 24까지 구할 때 요 녀석의 지금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얘기는 21과 24 사이에 일단은 최대한 뭘 갖다 달라고? 요 평균값을 갖다 달라는 얘기예요. 왜? 평균값에 가까울수록 뭐예요? 확률값은 커지잖아. 따라서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프가 21과 24 사이에 대칭으로부터 가장 큰 면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인데, 이거 뭐 뻔히 나오네요. 어떻게 나오냐면 잘 봐. 20인데 여기 누구야? 21과 24 사이는 몇이다? 1.5, 1.5. 구간의 길이가 3이니까. 즉 대충 22.5가 되는 경우에서 찾아주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얘랑 표준 편차는 같으니까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자, 얘가 22.5면은 여기 20.5라는 녀석이, 구간의 길이가 2인 녀석이, 여기 구간의 길이가 2잖아. 여기서 대칭이니까 함수값이 같을 거고요. 20일 땐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22.5에서 좌우 대칭으로 가져야 요 면적이 가장 넓다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잖아. 그럼 얘는 몇이에요? 지금 22.5에서 24까지 갔다는 얘기는 1.5만큼 움직이고요. 얘도 누구다? 1.5만큼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여기 봐요. 24라는 녀석은 누구겠니? 봤더니 평균 22.5에서 더하기 몇? K 시그마. 근데 시그마가 몇이야? 2네요. 이만큼 간 녀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 K 값만 구하면 요 K 값이 누구니까? 표에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알 수 있다. 넘겼어. 넘기니까 몇이 되고요? 1.5가 될 거고요. 얘는 K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따라서 K는 몇이다? 얘는 2분의 3이 될 거고, 넘어가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 0.75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네. 0.75가 없네요.
21과 24라고 했는데. 최대값 구하라며. 저거 조건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F12가 누구예요? 얘잖아. 그러면 F20은 어떻게 돼? 커야 되네요. 왜 작다고 했지? 왜 아무도 안 얘기했어? 작은 조건에서 최대값은 누구다? 0.75일 때야. 알겠지? 문제 두 개 푸는 거라고 생각하자. 요 조건 12와 24이다 라고 한다면, 자, 아예 아쉽다 이거. 다시 에라이 갑니다. 이거 되게 아쉽네. 자, 요런 그래프라면 G20 값은 누구야? 얘보다 커야 되니까 이 위에 있어야 되네요. 그죠? 부등식을 내가 잘못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간단하죠. 요 21대가 누가 되면 돼요, 이번에는? 20 자체가 평균이면 되는 거 맞죠? 20 자체가 평균이면 되는데, 문제는 누구야? 21부터 24까지라며. 그러면 일단은 누구다? 여기 20이란 녀석이 있으면 21대 함수값은 여기 위에 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즉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일단은 무조건 커야 돼.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있다? 여기에 평균 m이 있어야 되겠죠. 맞아? 그래야 21부터 어디까지? 24까지 충분히 잡아먹을 수가 있잖아. 맞나? 그러면 같아야 되니까 누구다? 요 녀석이 누구예요? 함수값이 같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를 20이라고 잡는다면, 자, 여긴 누가 되나? 평균이 21이 되는 거 맞아요? 여기 구간의 길이가 몇이에요? 1이야. 근데 여긴 몇이야 지금? 구간의 길이 3을 구해달래요. 어떻게 대칭을 해주는 게 맞을까 봤더니 어떻게 보는 게 나을까요? y가 21이지. 그러면 21부터 24죠. (21) 자체가 대칭이 되도록 한다면 어떻게 돼? 자, 21 자체가 대칭이 되도록 한다면 21에서 24니까 어떻게 된다? 요 그래프를 좀 이동시켜 보자. 계속 평균 m이니까, 자, 여기가 20이다 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요 구간의 길이가 2니까 여기 평균은 누가 되는 거야? 22가 되는 거 맞죠? 맞아? 함수값이 같으니까 1시그마 2거리니까 여기가 22가 되는데, 그러면 1부터 어디까지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24까지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요렇게 되는 거 맞죠? 여기는 구간의 길이가 1이고요 여기는 구간의 길이가 몇이다? 2가 되는 거 맞네요. 맞냐? 요거 말고는 답이 없는데, 그쵸? 자, 여기 봐. 여기 가장 딱 여기를 그냥 아예 뭐예요? 함수값으로 맞춰주는 게 지금 뭐예요? 여기서는 최선이네. 최선이에요. 왜? 일단은 여기 지금 평균을 가져가서 이 꼭대기 위에서 가장 많은 값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일단 만들어 준 다음에 그 여분을 가져가야 돼요, 지금. 따라서 평균이 누구일 때요? 그냥 평균이 22일 때예요. 요 1시그마 값 따라서 21에서 어디까지를 구하래요? 24까지를 구하라고 하니까, 자, 얘는 이제 다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내가 구해야 될 거는 여기가 지금 누군데? 22고요. 따라서 여기 20일 때가 누구다? 같을 때야. 이때가 최대가 될 거고요. 자, 그 이후엔 커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벌어져? 함수값이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커지는데, 그러면 21부터 23까지의 넓이가 작아질 수밖에 없죠. 왼쪽으로 쏠려야 되니까. 따라서 여기 21, 그 다음 누구다? 23까지다 라고 했으니까 요 하나가 지금 몇이야? 구간의 길이 2고요 2가 1시그마잖아.
24까지. 따라서 21과 23 사이는 0.5 시그마고요. 22하고 24 사이는 1 시그마니까 0.5짜리랑 1짜리를 더해주면 0.1925 더하기 몇이다? 0.3413이 우리가 원하는 답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5 더하기 3은 8이고요. 2, 그 다음에 3, 5, 0.5328 있나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다음 24번 갑니다. 24번을 보면 자,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n, x 역시 누구다 이번에 정규분포 n을 따르고요. 평균이 10이고 표편이 4래요. 그 다음 y는 m, 이것도 역시 뭐예요?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아요. 표준 편차가 지금 둘 다 4니까 fx와 gx라고 하고요. 요번에 f12가 g26이래요. f12와 누가 같다? g26이 같다. 이럴 때 자, p 누가 y의 값이 누구일 때? 26일 때 y의 값이 26이 0.5보다 크대요. 자, 0.5보다 클 때 얘를 구하래. p 누구다? y가 2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야, 일단은 봐봐. 요 녀석이야. 그러면 그래프는 딱 두 가지 개형 말고는 그려지지가 않죠. 자, 갑니다. 여기가 지금 x축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여기가 누구고요? 여기가 10이고요. 여기가 누구야? 12다 라고 하는 경우는 누구다? 여기를 12라고 본다면 12는 10 더하기 몇이에요? 4라는 녀석을 몇 번? 2분의 1 0.5 시그마다 라고 볼 수가 있어 없어? 있겠죠. 요 구간의 길이가 2니까 4의 절반, 시그마의 절반이다. 그러면 26이다 라고 하는 것도 지금 절반 값이에요. 누구의? 시그마의.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구간의 길이가 2가 되도록만 체크를 해주면 되니까 그래프가 두 개밖에 안 그려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어떻게? 자, 지금 요 녀석의 함수값이 같다라고 본다면, 요렇게 같다라고 본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오른쪽 값과 왼쪽 값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누구예요? 자, 이런 경우죠. 요렇게 되는 경우고요. 따라서 여기가 몇이야? 얘가 26이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여긴 누구다? 여기 28이 되는 경우겠죠. 구간의 길이가 2 그리고 모양은 같잖아. 확률 밀도 함수는. 따라서 요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 근데 얘가 답이네. 딱 봐도 왜? 26보다 클 때 0.5보다 크다라고 하니까 0.5보다 크다. 왜? 얘 이미 0.5 가지고 가고 얘도 갖고 들어가니까 0.5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 평균이 이미 뭐예요? 28이다라는 게 우리가 느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누구도 있느냐 봤더니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있죠. 여기가 26이야. 그럼 여기가 누구예요? 여기가 누구야? 26에서 이만큼 동떨어져 있는데니까 평균이 누구? 24여도 함수값은 같다는 얘기야 지금. 그치? 그러면 24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24일 때 26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 면적밖에 안 나오니까 0.5보다 작은 경우밖에 안 되겠죠? 따라서 끝났습니다. 예, 28,4가 될 거고요. y가 20보다 작다란 얘기는 누굴 말하는 거니 봤더니 p, y는 평균 28로부터 빼기 누구다? 시그마 4가 두 번 백을 한 경우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얘는 누가 되는 거예요? 0.5 빼기 2 시그마 값. 누구니? 이 시그마 값이 0.4772이죠. 요게 누구야? 내가 원하는 답이다. 그래서 몇이야? 0.0228이 되겠네요. 요거 있나요? 답은 2번이다. 그 외에 질문이요? 없습니까? 그러면 뭐 하냐면 표본 평균의 분포, 그러니까 이제 추정을 갑니다. 추정 가도록 하자. 이거 지웁니다, 이제. 자, 지운다.
자, 가볼게요. 통계적 추정 들어간다. 자, 까먹기 전에 뒤로 전달. 자, 갑니다. 통계적 추정. 여기 봐요. 모집단이다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전체 집단이야. 통계에서 말하는 전체 집단이야. 자, 여기에 어떤 확률 변수가 있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봤을 때 수학을 볼 거 아니야. 그 수학 시험을 본 아이들의 점수, 즉 너네들의 모든 점수가 하나하나의 표본이에요. 알겠죠? 표본이라고 하고요. 걔네들의 확률 변수, 너희들의 점수를 x1, x2, x3 어디까지? 몇 마리인지 모르는데 무수히 많으니까 그냥 x 무한대라고까지 그냥 깔아버립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무한대는 뭘 말하는 거냐면 정말 뭐예요? 무한대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숫자가 크니까 그냥 무한대라고 써버린 것 뿐이에요. 숫자예요. 근데 여기서 몇 개를 뽑아. n개의 샘플을 뽑는데요. 요 n개를 뭐라고 하냐면 표본이라고 합니다. 얘를 표본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이렇게 빼냈다라고 하는 걸 표본 추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표본을 추출했다. 영어로 말하면 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표본을 추출했어요. 그럼 몇 개를 추출했어? n개를 추출했는데, 자, 요 n개의 수학 점수, 확률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x1, x2, 어디까지? xn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여기서 말하는 x1은 여기서 말하는 x1과는 다른 x1이에요. 여기는 그냥 뭐예요? 그냥 이 무수히 많은 애들을 그냥 다 구분하기 위해서 썼던 x1, x2고요. 여기는 n개를 뽑았으니까 요 n개 중에 첫 번째 녀석, 두 번째 녀석을 그냥 구분을 지어 놓은 거야. 그러면 요 표본에 대해서 뭐 한다? 표본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 걔를 x바라고 합니다. 자, 이 x바의 이름은 뭐니? 표본의 평균 또는 표본 평균이다 라고 불러요.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아주 단순해요. 그냥 표본이다. 그리고 이 표본들의 평균이다. 얘네들이 누군데? 표본이잖아. 얘네들 평균 구하세요. 우리 중학교 때 배운 방식으로 가면 돼요. x1 더하기 x2 더하기 어디까지 구하고요? xn까지 더해주고요. 얘를 누구로 나눠주면 된다? n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뭐예요? 학교 성적 내신 받을 때 n으로 나누잖아. 과목. 그지? 이수 단위별로. 그거를 뭐예요? 평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요 x 반대. 일단은 요 모집단, 너네들이 OMR 시험지를 제출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이 모집단에 대한, 전체 집단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 분산은 정해질 거라고요. 바꿀 수가 없잖아. 그치? 맞니? 그런데 그 점수들을 미리 알아갖고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빨리빨리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잖아. 대입 전략을 짜려면. 따라서 뭐 하는 거야? 추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내 성적이 어느 정도 되나. 하지만 여기 모집단에 대한 성적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이 x 얘는 뭐다? 바가 없죠. 모집단 확률 변수들에 대한 평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m이라고 한다면 얘를 모평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집단의 평균해서 모평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vx다 라고 하는 건 역시 뭐예요? 모집단에 대한 분산이에요. 그래서 모분산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시그마 x예요 라고 하는 건 역시 누구예요? 시그마니까 얘는 누구다? 모 표준 편차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얘네들을 알아내는 게 누구예요, 이제? 표본을 꺼내서 알아내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모집단은 없고요. 여기서 꺼내놓은 샘플만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얘를 가지고 이제 장난질을 해야 되는데 표본 평균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웃긴 게 지금 평균을 왜 또 평균을 내 그러는데 이 과정을 좀 알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투스, 메가스터디, 뭐 EBS 같은데 너희들이 성적을 기입을 할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이 성적을 어떻게 낼까 봤더니 그냥 너네들의 성적을 다 더해서 뭐야 N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지금 30개가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 30개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정말 많은 숫자처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30개 중에 10개를 뽑아요. 그 다음에 평균을 내고 다시 집어넣어. 그리고 섞어 또 다시 10개를 뽑아. 그러니까 표본은 10개야 지금. 근데 10개를 계속 넣었다 섞었다 하면서 계속 빼내면서 X바 1, X바 2, X바 3 계속 또 뭐 하는 거야? 이 표본 평균을 계속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또 10으로 나눴으니까 어떤 점수가 계속 나올 거 아니야? 얘네들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모집단과 비슷한 값을 가질 것이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돼요? 왜? 설령 30개다 하더라도 그걸 섞어서 계속 내면은 그 30개짜리가 아니고 수백 개, 수천 개짜리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계속 섞으니까 똑같은 녀석이 또 나오면 상관없죠. 왜? 다른 녀석들 다르니까 또 다른 개수가 나오니까. 그치?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 녀석들의 평균은 누가 되느냐? 이거를 계산을 했더니 모평균과 같다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Vx는 어떻게 되느냐? Vx바. 즉 이 표본 평균들의 분산값은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요. 얘는 n으로 나눠준 뭐다? 모 분산값의 등호를 만족을 한다는 얘기야. 알겠죠? 모 분산값을 n으로 나눠주면 뭐가 된다? 표본 평균의 분산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논리적으로 가면 이렇습니다. 자, 이 x 반은 누구예요? 봤더니 자, 얘가 누구야? 봤더니 이 x1 더하기 x2 더하기 어디까지? xn까지 그리고 n으로 나눠준 녀석인데 자, 얘는 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분의 x1 더하기 n분의 x2 더하기 어디? n분의 xn까지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아니면 뭐예요? 그냥 n을 밖으로 빼도 되는데 얘는 누가 된다? n분의 1의 x1 n분의 1의 2x2 어디까지 가요? n분의 1의 평균 2의 xn까지 간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평균의 성질에 의해서 다 분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조금 벗어납니다. 어떻게 되냐면 요 x1과 x2와 xn은 결과적으로 누구냐 봤더니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랑 같다라고 또 나중에 증명이 돼 있어요. 통계학과 가면 배워. 알겠지?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기 통계적 추정부터는 뭔가 두루뭉실한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아. 내용이 쉽긴 하지만 증명 과정이 꽤나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희들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진 않아요. 왜 얘가 x1을 x로 봐도 되냐면 이 x1이라는 거 한 번 뽑아서 내가 쳐다본 게 아니고요. 얘는 계속 바뀌어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니까 결과적으로 누구랑 근사할 것이다? 모집단의 값이랑 근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바뀝니다. n분의 1에 2의 x값 더하기 원래 얘는 누구야? 얘는 내가 지금 만들어준 값이지만 x1, x2, xn은 모집단에서 나온 값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그냥 x라고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뽑을지 모르니까. 또 들어갔던 놈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얘도 2x1, 2x 얘도 누가 돼? n분의 1에 2x가 될 거고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누구니? n분의 1에 2x가 몇 개가 있다? n개가 있다. 그러므로 누구다? 2x가 될 것이다. 따라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얘를 뭐라고 읽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 평균이 두 번 들어가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 라고 읽는다. 알겠죠? 요 녀석은 모평균과 같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Vx 바 표본 평균의 분산은 왜 n이 빠져나오냐면 자, 제곱에서 그 힌트가 있죠. 얘는 이거 무시하고 여기서부터 바로 간다면 그냥 이렇게 갈까요? n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
n까지 그리고 n이다. 그러면 요게 지금 누구야? 상수 역할을 하는데 분산에서는 얘가 밖으로 나올 때 n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v x1 더하기 x2 더하기 어디까지? xn까지. 이제 끝났어요. 얘는 다시 정리해주면 vx1 vx2 어디까지? vxn인데 아까 여기서 말한 대로 x1부터 xn까지는 전부 다 누구다? 결과적으로는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될 거고요. 그럼 얘가 누가 되는 거야? n개의 vx가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 n 하나 지워주고 여기 두 개 있는 것 중에 하나 지워주면 결과적으로 누구다? n분의 vx 즉 시그마의 제곱이 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자 정리합니다. 요 녀석은 이렇게 되고 vx는 여기 표본의 개수만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누가 되느냐 봤더니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얘도 뭐예요? 루트 n을 나눴다라고 해서 뭐 되게 새로운 게 아니고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니까 자 얘도 뭐다? 표준 편차다라고 계속 머릿속으로 각인을 하세요. 루트 n 나눠줬다고 새롭게 되는 게 아니고 얘도 그냥 표준 편차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질문이요? 없지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가는데 1번 봐요.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누가? x가 누구를 따르니? 정규분포. 그리고 평균이 28이고요. 표준편차가 3의 제곱. 3이래요. 이때 누굴 꺼낸대? 여기 봐요. 표본의 크기가 몇이다? 표본의 크기가 36이래요.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는 누구로 나오냐면 완전 제곱수로 나와요. 왜 그럴까? 여기에 누가 들어가? 루트가 들어가니까 자연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뭐 한다? 완전 제곱수를 빼줍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99%는 이래요. 이미 추출할 때 x바에 대하여 누가 2x바와 누굴 구하래요? 시그마 x바를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얘 요렇게 되고 샘플 36개야. 그럼 요 녀석에 x바라는 녀석은 누굴 따라? 당연히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요. 평균은 누구랑 같다? 2x바는 모평균과 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면 됩니다. 28개예요. 그쵸? 그 다음 분산, 모분산이 9잖아. 또는 모표준편차가 지금 3이잖아요. 그럼 누가 된다?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는 누가 되느냐? 루트 n분의 몇이다? 시그마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여긴 누가 되고요? 루트 36에 3이 되니까 몇? 얘는 6이 되나요?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 몇?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 그럼 따라서 얘는 누구고요? 28이고 요 녀석은 누구야? 2분의 1이니까 답은 몇? 14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더라. 다음 2번 간다. 2번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평균이 10이고요. 자 분산이 4니까 표준편차는 2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누굴 꺼낸대? 표본이 이 두 개의 녀석을 꺼냈을 때 자 이때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자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다면 x바는 누구를 만족하니? 정규분포 n을 따를 거고요. 평균은 누구고? 10이고요. 맞나요? 자 얘는 어떻게 된다? 시그마는 누가 돼요? 루트 n. 따라서 루트 2분의 표준편차는 2니까 결과적으로 루트 2네요. 따라서 루트 2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누구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즉 시그마 다시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고 얘는 누구다?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굴 구하래? 제곱의 평균을 구하래요. 누구의? 표본 평균의. 맞나요? 얘는 똑같아요. 어떻게 구하면 돼? v x바를 어떻게 구할까요? 야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뭐야? 제곱의 평균에 누구였어요? 평균의 제곱이었잖아. 따라서
누굴 구해? 지금 얘를 구하라고 하니까 얘 더하기 요 값을 해주면 되겠죠. 넘기면. 됐나요? 따라서 끝. 얘는 분산값은 누구니? 분산값은 얘가 되죠. 그냥 아예 시그마의 제곱이니까 2가 될 거고, 그 다음 2x가 누구예요? 10이니까 10의 제곱 100이 되겠네. 따라서 답은 몇이다? 102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다음 3번 갑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전지의 수명. 자, 형광펜 건전지의 수명. x는 지금 건전지의 수명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얘가 지금 뭐 한대요? 정규분포 n을 따를 거고요. 평균이 60에 표준 편차가 몇이다? 4래요. 4시간의 제곱. 자, 이 공장에 생산된 건전지 중에서 크기가 16. 봐봐, 완전 제곱수 나오지? n은 몇이고요? 16이 될 거고, 건전지의 수명에 대한 표본 평균은 x바라고 합시다.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를 건데 일단은 문제 읽어보고 정리합시다. P x바가 누구보다 클 때? 62보다 클 때 확률값이 a일 때 100a를 구하래요. 100a는 누구?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깔끔하게 갑시다. 여긴 누구야? 일단 평균이 60이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도 60이 될 거고요. 자, 시그마는 누구다? 루트 16분의 4니까 1이 되겠네요. 1의 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얘는 누가 되는 거야? P x바는 60이라는 거는 평균으로부터 뭐예요? 이만큼 떨어져 있는 녀석인데 표본 평균이 1이니까 1이 몇 개? 2개가 들어가 있다 라고 쓸 수가 있네요. 그럼 이 시그마 값이죠. 맞나? 그런데 크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요런 경우죠. 여기가 60이면 여기가 62이면 누굴 구하라? 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따라서 전체 0.5에서 요 녀석을 구하면 되는데 요 녀석은 이 시그마 값이니까 0.477 둘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48로 계산하래요. 그러니까 문제를 끝까지 잘 읽어야 돼. 맞나? 그럼 얘는 누구예요? 0.0인가요? 맞죠? 0.5에서 0.48을 빼면 되니까 답은 0.0이다. 100분의 2다. 따라서 답은 몇이에요? 2겠죠. 4번 갑니다. 음. 4번 봅시다. 모평균이 50, 모표준 편차가 10이래. 자, x라는 녀석 잡아주고요. 정규분포 50에 표준 편차 10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집단에서 크기가 25. 샘플의 크기 n이 몇이란 얘기고요? 25란 얘기고요. 따라서 x바는 누가 된다? 정규분포 n을 따를 텐데 평균 50은 그대로 가고요. 몇이에요? 루트 25분의 몇이요? 10이요. 따라서 5분의 12가 되네요. 맞니? 그럼 2의 제곱인 녀석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더라. 자, 이때 x바의 값이 46, 52 사이 p 46부터 어디까지? x바가 52까지를 구하래요. 맞나요? 야, 이거 꽤 큰데요? 자, 갑니다. 얘 46이라는 녀석은 뭘 말하는 거야? 50에서 얼만큼 빠져요? 4만큼 빠지는데 2를 기준으로 봤을 땐 2가 몇 번씩 몇 번 빠지니? 2번 빠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x바는 50을 기준으로 누가 된다? 더하기 시그마 하나 값이 한 번 더해진 경우다 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자, 평균 50이란 녀석으로부터 시그마가 2번 나갔으니까 여기서의 확률값은 누가 되고요? 477 둘이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된다? 0.3413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있다야. 굳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된다? 자, 얘가 x바라는 녀석이라면
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여기가 몇이고 평균이 50이고요. 자, 얘가 46, 여기가 52. 그럼 여기가 지금 몇 개? 2 시그마 값이잖아. 2가 두 번 점프했으니까. 따라서 0.4772이고요. 여기는 몇이야? 2가 한 번 점프해서 시그마가 한 번 점프했네. 0.3413이다. 한 번이니까 1 찾아주면 된다. 얘네 둘 더해주면 누가 되는 거야? 0.8185인가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라스트 5번 봅니다. 자, 5번 봤을 때 100과 8이래. x는 정기분포를 따를 거고요. 평균이 100, 표준 편차가 8이래요. 자, 이미 크기를 n개를 깔았대요. 그냥 안 알려줬어요, 이번엔. 그때 x바가 있는데 잘 봐요. 얘는 누굴 따른다? n을 따를 거고요. 평균이 100이고 루트 n분의 몇? 8의 전체 제곱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분산이 n분의 8의 제곱일 거니까. 동의하죠? 자, 요런데 얘는 누가 되는 거니? 봤더니 자, 요렇게 되는데 여기가 누구예요? 지금 100일 거고요. 여기가 누구야? x바라는 녀석에 대한 식일 거고 98부터 어디까지? 102까지래. 요 녀석이 누구래요? 요 전체 넓이가 0.9544래요. 맞습니까? 그런데 요 구간의 길이가 지금 몇이야? 2고요. 얘도 구간의 길이가 2니까 얘를 지금 98부터 102까지다 라고 한다면 누굴 말하는 거니 봤더니 2배 누구부터? 100부터 어디까지? x바가 102까지인 경우가 0.9544야. 2로 나눠줬더니 몇이에요? 0.472이 되겠네요. 477인데 5가 되니까. 맞죠? 그럼 얘가 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4772는 봐봐. 이 시그마 값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102라는 녀석은 100 더하기 누가 돼? 여기가 지금 2가 돼야 되는데 시그마 값이 몇이 들어가야 되고요? 2가 들어가야 돼. 맞나? 근데 표준 편차가 누구예요? 루트 n분의 몇? 8이란 얘기죠. 그러면 요 녀석이 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얘가 1이 돼야 100 더하기 2가 되는 거 맞죠? 왜? 맞지? 그러면 루트 n은 몇이에요? 8이어야 되네. 8분의 8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n은 몇이다? 64개다. 몇 개? 64개의 샘플을 꺼내줘야 요런 확률 값이 나올 것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요. 없지요? 자, 마지막이다. 실내 구간 어렵다고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잘 봅니다. 이거 다 지워도 됩니까? 자, 갑니다. 실내 도를 따질 건데요, 이제. 이런 게 있어. 내가 방금 전처럼 샘플을 해갖고 너희들 그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수학 점수를 평균을 냈어요. 그랬더니 평균이 50이래. 평균이 50이고요. 실내 구간은 플러스 마이너스 50이라고 해. 그러면은 내가 평균이 50이지만 내가 오차 허용한 범위는 몇이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50점이니까 빵점부터 100점까지야. 그럼 나는 평균을 100%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는 거지. 내가 평균을 50이라고 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50점이라고 한다면 나는 평균을 100% 맞춰요. 지금. 왜냐면 평균이 2점이라고 해도 내 오차 범위 안에 있어 없어?
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50이니까. 100점이라고 해도 되고요. 96점, 뭐 47점 다 돼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하면 니네들이 나한테 욕을 할까 안 할까? 당연히 할 거라고. 그럼 나도 하겠어요? 이럴 거라고. 맞아? 100%의 신뢰도가 그만큼 가치가 없어요. 100%의 신뢰도가. 그러면 요런 것도 되나? 내가 돈이 너무 많아. 쓸 데가 없어. 그래서 뭐해? 전국에 있는 모든 응시생들한테 다 전화를 돌리고 문자를 돌려. 그리고 점수를 사실대로 말해주면은 문상을 주든지 아니면 뭐 뭘 나눠주겠다라고 해서 너희들의 모든 점수를 다 알았어.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뭐예요? 점수를 얘기를 해. 요번 뭐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평균은 54.73이다 라고 하고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이다. 완벽하다. 이건 뭐야? 평가원에서 나온 점수랑 똑같겠지. 근데 가치가 있어 없어? 왜 없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맞아? 진짜 돈이 넘쳐나는 녀석 아니면 할 게 없어. 삼성도 안 하는 짓이야. 그럼 뭐가 좋겠냐? 요런 경우죠. 대충. 평균이 52.7이 나왔는데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점이다라고 한다면 야 이건 어느 정도 믿을만 해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있잖아. 50점에서 54점 사이 대충 요 정도 되는 거니까. 요 정도면 믿을만한 거야. 그러니까 뭐다? 그 오차가 줄어들어야 돼요. 오차가 줄어드는데 이런 것도 있죠. 또 봐봐.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2점이라고 했는데 신뢰도라는 게 있어요. 신뢰도는 95%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냐? 플러스 마이너스 2점 내에 그 내가 말한 평균이 있을 확률은 95%야. 그럼 틀릴 확률도 5%인데 만약에 신뢰도가 5%래요. 그러면 틀릴 확률이 95%가 되는 거 아니야? 거꾸로. 그 이거 뭐야? 똑같은 데이터지만 믿을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믿도록 하면서 신뢰도를 주면서 구간의 폭을 오차 범위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봅니다. 얘들아, 나는 지금 뭘 구해야 되냐면 모평균을 구해야 돼요. 도대체 모평균이 몇 점일까? 모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구해놓은 녀석은 뭐예요? 표본 평균들이야. 그치? 따라서 자, 내가 지금 모평균이 몇 점이다 라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수능 점수, 요번 너희들 수능 점수는 평균이 몇 점 정도 될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점수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별점부터 달점까지, 즉 요 안에 모평균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요게 뭐다? 오차범위죠. 맞아요?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요 확률 값은 몇이 되느냐? 얘가 아까 말한 95%냐 5%냐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95%다 라고 한다면 요 녀석의 면적이 누가 돼야 돼? 0.95가 돼야 되겠죠. 맞니? 얘가 0.95가 된다는 얘기는 요 절반이 누가 되는 거예요? 요 절반이 누가 되는 거예요? 0.몇이냐? 475인가요? 이거 맞니? 계산이 안 된다. 맞죠? 0.475 곱하기 2하면 0.95 되는 거 맞죠? 950. 얘가 0.475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요 녀석 면적이 0.475가 되는 요 값이 누구냐? 지금 95%짜리가 거의 압도적이니까 95%짜리를 예로 들어주는 거야. m 더하기 누구다? m 더하기 1.96 시그마다. 1.96 시그마인데 자 여기 봐. 아까 말했듯이 x라는 녀석이 지금 누구야?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요. 평균이 m이고 얘가 시그마의 제곱 값이다 라고 한다면 표본을 n개를 뽑아서 표본 평균에 대한 정보를 구한다.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요. 역시 모평균 m의 루트 m분의 몇이다? 시그마의 전체 제곱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x바에 대한 정보니까 x바의 표준 편차가 누구예요? 루트 m분의 시그마니까 여기다가 누굴 넣어줘야 돼? 루트 m분의 시그마를 넣어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란 얘기고요. 그럼 당연히 여긴 누가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아니죠. x바를 넣어줘야죠. 여기는 x바 값, 내가 구한 값에서 누구다? 빼기 1.96의 루트 m분의 몇이야? 시그마 값을 구해줘야 된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즉 내가 구한 요 시그마 값에 맞아? x바 값에 1.96의 루트 m분의 시그마
빼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해주면 얘 전체 넓이가 0.95가 나올 거고요. 얘 절반의 넓이 0.475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0.475가 되는 시그마 값은 1.96일 거고요. Z로 갔을 때는 당연히.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얘를 Z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당연한 거겠지만 이렇게 바뀌겠죠? 이게 Z라고 한다면 이런 녀석이 나올 거고 얘 평균이 0이고요. 여기가 몇이에요? 1.96일 거야. 왜? 0 더하기 1.96 곱하기 1 시그마니까 Z는. 그치?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이었잖아. 여긴 누가 되는 거예요? 0 빼기 1.96 곱하기 1이니까 0에서부터 1.96까지의 요 값이 몇이다? 0.475가 나올 것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 그럼 갑니다. 95%일 때, 자, 실내 구간이다 라고 한다면 이 실내 구간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 자, 평균 M이라는 녀석은 어디서부터 x 바 더하기 1.96 더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어디까지다? 어디부터다? x 바 빼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다. 요 녀석부터 요 녀석까지가 누구예요? 실내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가 누구냐? 봤더니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한데 요 길이가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면 되는 거 맞죠? 따라서 실내 구간의 길이 L은 여기서 여기 빼줬더니 X바는 누군지 상관이 없어요. 지워지니까. 그치? 여기 빼기니까 어떻게 돼? 더하기가 돼? 2배 곱하기 1.96에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신뢰도가 95%짜리보다 너희들이 99%짜리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99%다라고 한다면 여기 면적이 95%가 아니고 99%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다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 오차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아까처럼 점점 다른 나라로 가는 거지. 안드로메다로 간다고. 평균이 50이라고 하고 99%다? 그러면 평균이 플러스 마이너스 한 35점이에요 라고 한다면 평균 내가 50이라고 얘기하고 뭐예요? 오차 범위는 15점부터 85점까지 되는 거니까 신뢰도는 높아요. 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높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게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자 99%일 때 요 1.96이 다른 값으로 바뀔 거라고. 2.58인가? 맞니? 99%일 때는 2.58인데 요 값이 신뢰도가 몇이냐? 99%냐 95%냐에 따라서 얘가 뭐가 돼? 바뀌어요. 그래서 알파라고 보자. 그러면 요 녀석만 바뀌니까 자, 실내 구간의 길이는 누구다? 2 곱하기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 녀석만 좀 잘 보면 돼. 이제 마무리하는 거야. 최종 마지막 내용이야. 통계에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알파 실내도 곱하기 모표준 편차 곱하기 표본의 개수예요. 그죠? 맞냐? 표본의 크기야. 그러면 L이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커지면 우리가 가치 있는 정보야 아니야? 가치 있는 정보가 아니야.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오차의 범위가 길어진다는 얘기야. 따라서 우리는 뭘 해줘야 돼요? 표본의 실내 구간의 길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여줘야 돼요. 그럼 선생님 표본의 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0이면 제일 좋은 거네요. 아까 말했듯이 0은 제일 좋은 거다 아니다? 아니야. 왜? 전수조사거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맞아? 적당히 뭐예요? 적당히 오차 범위 내에서 95% 정도면 생각보다 되게 높은 거거든. 맞니? 요 정도 신뢰도를 가지고 구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자, 요럴 때 이제 비례 관계를 따져보면 신뢰 구간의 길이를 작게 하는 방법은 누구니 봤더니 알파를 줄이는 방법이야. 즉 신뢰도를 줄이는 방법이야. 근데 이거 살짝 믿음이 없어지잖아. 그치? 맞아? 45%짜리, 50%짜리, 95%짜리 95%를 믿지 45%짜리 안 믿게 되잖아. 또 아이러니하게. 또 하나 시그마 값을 줄이면 돼요. 표준 편차를 줄이면 되고요. 왜? 이렇게 분자에 있으니까 정비례 관계죠. 근데 얘는 누구예요 지금? 반비례 관계지. 즉 얘가 작아지면 얘는 커져야 되니까 n 값을 뭐 해준다? 키우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신뢰도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요건 뭐예요? 나의 신용도에 치명타를 주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 조사 업체라면. 그치? 얘는 뭐예요? 시그마를 줄인다. 모표준 편차의 시그마를 줄인다는 얘기는 조작이야. 맞냐? 너네들이 시험지를 내고 OMR을 딱 내는 순간 뭐예요? 이거는 정해지는데 이걸 내 의미대로 바꿔? 이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할 수 있는 건 누구냐? 적당히 누구다? 표본의 개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표본의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뭐예요? 결과적으로 실내 구간의 길이가 짧아지겠죠. 즉 표본의 크기가 모집단의 크기랑 같아지면 얘는 0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말이 생각하면 똑같아. 다다익선이야. 표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예요? 정확해지는 거 맞잖아. 너네 만약에 반에 100명의 학생이 있대. 이 중에 2명 뽑아서 평균 내는 거랑 여기서 10명 내는 거랑 25명 내는 거랑은 뭐가 돼? 점수가 다를 거라고. 25명 정도면 이 정도면 믿을만해. 랜덤으로 뽑았다면은 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따라서 뭐 한다? 요거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내용 자체는 뭔가 짜증나는데 자, 뭐 한다? 요 내용만 잘 정리해주면 돼요. 요 두 가지 내용이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1번부터 문제를 풀어봅니다. 1번 봐요.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준 편차가 4인 자, x가 있는데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표준 편차가 4래요. 자, 평균은 몰라요. 그런데 몇 개의 표본? 16개의 표본을 꺼냈대. 자, 모평균을 추정하였더니 실내 구간의 길이가 자, x바의 실내 구간의 길이가 몇이래요? 2였대요. 자, 같은 신뢰도로 모평균을 추정할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1이 되도록 하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1이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를 구하래요. 이때의 n은 누구냐? 물어보고 있네요. 자, 뭐라고? 같은 신뢰도. 같은 신뢰도. 지금 무슨 말이야? 요 알파를 여기서 지금 뭐 하고요? 알파를 구해달라는 얘기고요. 요 알파를 가지고 뭐 해달라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n 값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야. 실내 구간은 1이 되도록. 자, 무슨 말이냐? 안 지울게요. 보세요. 요 녀석을 그대로 써달라는 얘기고요. L은 지금 몇이다? 2인데 얘는 누구야? 2 곱하기 신뢰도를 몰라. 그래서 알파라고 써주고요. 곱하기 누구다? 루트 n 몇이에요? 루트 16이죠? 그럼 4분의 4니까 곱하기 1이 되는 거 맞습니까? 얘가 지금 누구예요?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 값이야. 왜? 루트 16분의 4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알파가 몇이란 얘기예요? 알파는 여기 지워지고 사라지니까 이건 몇이냐? 알파가 1입니까? 됐나요? 알파가 1이네요. 알파 1을 여기다 두고 그대로 갖고 와서 실내 구간의 길이가 1이 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실내 구간이 1이 되도록 2배의 몇이다? 신뢰도는 1이고요. 자, 루트 n 몰라요. 표본의 개수를 구하라니까. 그 다음 시그마 값은 누구다? 4입니다. 따라서 넘겨줬더니 루트 n은 8이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표본의 크기는 몇이어야 된다? 64개여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답 있나요? 답은 4번이죠. 다음 2번 갑니다. 자, 2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요. 이미 추출한 100개의 무게를 추출했더니 자, 정규 분포 X는 지금 누구를 따라?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자, 여기서 누구를 따라 했어요? 100개를 추출했대요. 그랬더니 누가 된대? X반은 정규 분포를 따를 거고요. 정규 분포를 따를 거고 평균이 몇이다? 300이고요. 누구야? 표준 편차가 5의 제곱이래요. 자,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전체의 무게를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A에서 B 사이일 때, 신뢰 구간이 A에서 B 사이일 때 맞나? B-A 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가봅니다. 신뢰도 95%, 빗백의 A를 구하라. 자, 가볼까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 봐요. 이런 문제 굉장히 무서운 문제야.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그러면 여기 봐요.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안 줬으면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먼저 기입을 해야 돼요. 이게 아니란 얘기야. 왜? 모집단도 모르는데 얘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죠? 모집단을 추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여기 봐. 표본의 크기가 클 수밖에 없어요.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모집단과 가까워지는 거 맞죠? 그럼 어느 정도로 크다라고 생각을 할까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40만 넘기면은 굉장히 큰 표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40이 넘어가면은 한 번 실행했을 때 그 데이터 자체도 뭐가 된다? 모집단과 똑같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런지 나한테도 묻지 마세요. 이건 증명조차도 안 해요. 그러면 여기 봐요.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이 문제야. 표본의 크기가 몇 개예요? 100개지. 근데 40개라고 해서 뭐 50개, 60개 주지 않는다고. 왜?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평가 문제, 모든 문제지에 있는 문제들은 세 자릿수 아니면 100, 아니면 125, 아니면 144 이런 큰 수를 줍니다. 알겠죠? 그러면 100일 때 누구를 이제 뭐 한다? 모집단으로 보냐면 요 자식을, 요 지금 내가 구해놓은 요 표본 평균에 대한 녀석을 얘를 모집단으로 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누가 되는 거야? 300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누구예요? 5의 제곱이 될 텐데 그러면 표본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다시 100개를 꺼냈다라는 전제하에 다시 들어가야 돼. 알겠습니까? 요게 여기서 중요해. 여기 봐. 문제에서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표본에 대한 정보만 있을 때는 뭐 한다? 이 표본에 대한 정보 자체가 누가 된다? 얘가 모집단이야. 얘를 모집단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X바가 아니고 얘를 X로 보고요. 요 100개를 누구 한다?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고요. 요 녀석을 N 바로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어차피 또 평균은 300으로 똑같을 거고요. 자, 표준 편차가 누가 되는 거예요? 루트 100분의 5가 되겠죠. 따라서 10분의 5니까 2분의 1이라는 표준 편차를 갖습니다. 요게 누구야? 내가 원하는 값이야. 그런데 누구 하래요? 실내 구간 A와 B를 구하래요. 그럼 실내 구간은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M에 대한 실내 구간은 자 X 바 더하기 몇이 되는 거예요? 1.96이 아니고 얘를 지금 구하라는 거죠. 95%래요. 95%라고 하니까 뭐 봐봐. 뭐라고 써 있어요? 1.96이라는 시그마 값이 있어요 없어요? 2번 문제 단 하고서는 있잖아. 따라서 신뢰도는 1.96이 될 거고 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몇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쓰자. 요 녀석이고요. 다음 여기는 x바 빼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요 전체 요 값이 누구고요? 얘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a가 될 거고요. 얘 값이 누구다? b가 될 거고 b에서 누구 구하라? a를 구하래요. 차를 구하래? 역시 또 뭘 말하는 거야? 실내 구간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죠. b에서 a를 빼준다는 얘기는. b에서 a를 빼준다는 얘기는. 맞냐? 따라서 뭐 해주면 된다? 2배에 1.96에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보자. 다 나왔네요. 얘는 2 곱하기 1.96에 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몇이에요?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니? 따라서 2분의 1 해주니까 지워지고 사라지고 실내 구간의 길이 자체는 1.96이 된다. 답은 4번이죠. 됐나요?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뭐 한다? 얘 뭐지 하면서 헷갈려 한다고. 모집단이 없으니까. 모집단이 나와 있지 않으면 당황하지 말고 뭐다? 100개를 꺼냈어? 이거는 무시하세요. 겁나 큰 손해. 그럼 뭐다? 여기서 말한 표본들의 이 정보를 뭐라고 하고요? 모집단으로 보고 다시 몇 개를 해주면 돼. 여기서 100개를 꺼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다음 문제 갑니다. 3번이요. 요걸 안 지우고 갈게요. 계속. 지금 너희들이 익숙하지가 않은 친구들이 몇몇 보여. 지금 눈빛으로. 자, 3번 갑니다. 여기 되게 쉬워요. 왜?
요거만 알면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죠? 근데 지금 말장난 같은 거, 방금 문제 같은 게, 야,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만 잘 체크하면 돼요. 3번이에요.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평균, 모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10이래요. 자, n이 몇이래? 표본의 크기고요. 이때 x바가 나오는데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를 것이고 누구다? 표본의 평균이 있고요. 뭐 이렇게 뭐 나온대요. 실내 구간 95%로 했더니 49.02부터 어디까지래요? 50.98이래. 근데 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표본 평균이 몇이라고 나왔어요? 표본 평균이 몇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x바가 몇이란 얘기예요? 50이란 얘기죠. x바가 50인데 자,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냐면 m은 얘는 x바 더하기 95%라고 했으니까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 맞습니까? 얘가 누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50.98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됐죠? 됐죠? 그럼 이제 간다. 여기 x바가 지금 문제에서 50이라고 나와 있는 거 맞고요. 그럼 얘는 누구예요? 지금 50 더하기 0.98이잖아. 그치? 쉽게 푸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에 소수들을 다 누구로 바꿔줘? 분수로 바꿔주면 생각보다 빨리 풀려요. 얘들아, 그럼 100분의 몇이야? 98이죠? 약분조차 하지 마세요. 약분조차 하지 마세요. 그럼 얘는 누가 된다? 50 더하기 100분의 몇? 196에 몇이다?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랑 얘랑 지금 같아야 되는 거 맞잖아. 얘는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어차피 대칭이잖아. 어차피 대칭이니까 얘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기서 구한 값이랑 똑같은 값을 넣어주고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100분의 98이라는 녀석이 요 녀석과 같아야 되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누구라는 게 보여요? 2분의 1이라는 게 한 방에 보여야 되는데 얘가 2분의 1이어야 뭐가 돼? 지워지고 사라지고 98이 될 거 아니야. 루트 n분의 시그마가 2분의 1이어야 되고요. 시그마가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10이라고 나와 있네. 그러면 루트 n분의 몇? 10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올려주면 20이고요. 얘가 몇이다? 루트 n이니까 n은 몇가? 400이 된다. 맞습니까? n은 400이죠. 참고로 말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 여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몇이 될까?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새끼 겁나 큰 새끼야 아니야? 얘들아, 400이란 녀석은 엄청 큰 녀석이죠. 크다라는 기준은 40인데 그거의 10배니까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수예요, 생각보다. 야, 이 400이 얼마나 큰 수냐면은 너희들 그 뉴스에서 말하는 그 여론조사 있잖아. 서울시장 요즘 부산시장이 요즘 핫하잖아. 그치? YTN 연합뉴스에서 뭐예요? 여론조사 할 때 몇 명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전화는 겁나 많이 돌리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몇 명이에요? 6명이잖아. 전화 오면 우리 6명 중에 전화 받아서 번호 누르면서 응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한 명 아니면 없어요. 우리 6명. 귀찮고 짜증나니까. 전화는 많이 돌리는데 응답률이 저조해. 맞아?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돌려요. 그게 돈이야. 응? 보통 표본의 크기가 몇이냐면 100명 내외예요. 100명 정도면 전 국민 또는 서울 시민 또는 부산 시민의 대표를 대표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의견을. 그럼 거기서 조금 돈 들이면 몇 명? 200명까지 가는 거야. 400명이면 어마어마한 큰 수예요. 내가 여기서 할 얘기는 야, 이 정도 큰 수니까 여기 봐요. 표본의 평균이 누구다? 50이다 라고 한다면 이 표본의 크기가 크면 이 표본 평균을 누구로 볼 수도 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럼 모평균도 몇이 되는 거예요? 50이 된다라고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요 말장난도 낚이면 끝이다. 알겠지? 자, 이제 3번 말고 4번 갑니다, 이제. 4번 봐요. A고등학교 전체 중에서 100명을 추출했어요. 야, 간다. 4번. 자, 100명을 추출했더니 n이 몇이야? n이 100이고요. 자, x가 있고 정규분포 따르겠죠? x바도 있을 거고요. 얘도 정규분포 따를 거예요. 가봅시다.
자, 평균이 300이고요. 표준 편차가 50이래요. 야, 모집단에 대한 정보 줬어, 안 줬어? 또 역시 안 줬어. 그치? 표본은 크죠? 그럼 100명 중에 뭐예요? 나온 이 점수들이 그냥 모집단 점수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300점에 몇 점? 표준 편차가 몇이래요? 50이래요. 야, 이거 무슨 성적이 몇 점이길래 표준 편차가 50이나 나오냐? anyway, 이렇게 된 거 맞죠? 그러면 자, 얘들아, 이 녀석 x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누가 되고요? 다시 300이 될 거고요. 맞나? 그 다음 얘는 누가 돼? 루트 100분의 50이 되니까 10분의 50이네. 5가 되는 거 맞니? 5의 제곱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 자, 요 녀석을 가지고 알파로 추정을 했다. 알파 퍼센트로 추정을 했더니 296에서 평균이 있어야 될 범위가 누구래요? 309.4래요. 그러면 300 더하기 몇이다? 9.4인가요? 그럼 9.4는 몇이에요? 100분의 904가 되는 거 맞아요? 9.4니까? 940? 아니면 10분의 94다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분수로 쓰라 그랬어요. 여기는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여기는 없어요. 왜냐면 290.6이잖아.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누구냐면 300 빼기 몇이다? 9.6이에요. 10분의 96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오로지 누구만 보겠다? 얘만 보겠다라는 얘기야. 자, 알파 신뢰도를 구하래. 신뢰도를 구하래요. 그럼 갑니다. 여기 보세요. 그럼 300 더하기 얘는 누가 된다? 알파에 대한 녀석 별이라고 합시다. 별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몇이에요? 5예요. 맞습니까? 그럼 요 녀석 5별이 누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되는 거 맞죠? 갑니다. 자, 5별은 누가 돼야 된다? 5별은 10분의 94가 돼야 된다. 따라서 뭐 해주자? 에라 모르겠다. 공 하나 더 해줍시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맞아, 틀려? 많이 틀리니. 근데 왜 공 붙여줬니 지금? 이 5 없애려고. 그러니까 소수점으로 가지 말란 얘기야. 그럼 산수가 복잡해져요. 그러면 뭐만 해주면 되나 이제? 940에서 누구다? 얘를 5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잖아. 5, 1은 5. 440이니까 몇이에요? 8, 5, 40. 8, 5, 40. 몇이다? 별은 몇? 100분의 188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제 소수점으로 바꿔봐. 1.88인 거 맞습니까? 자, 1.88일 때 몇이라고 나와 있어요? 0.47이라고 나와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얘기야. 여기 봐. 요렇게 되는데 여기가 지금 뭐야? 평균 m이고요. 여기가 누구다? 몇 시그마? 1.88 시그마다란 얘기잖아 지금. 그치? 1.88 시그마일 때 몇이라고 나와 있어? 0.47이니까 47%가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좌우로 배치되어 있으니까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94%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다. 되냐? 자, 5번 갑니다. 자, 5번을 봤을 때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 자, X는 누구래요? 컴퓨터 사용 시간이고요.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자, 표준 편차가 2래요. 몰라, 평균 또. 그리고 2라고 알려줬네요. 표준 편차가. 이럴 때 몇 명을 대상으로? 100마리 대상으로. n이 100이래. 이때 x바는 누굴 따라요?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요. 평균은 몰라. m이고요. 똑같으니까. 10분의 2니까 5분의 1에 몇 제곱? 그냥 10분의 2라고 씁시다. 10분의가 제일 편해요. 속편해. 맞아요? 표준 편차 10분의 2가 된다. 신뢰도 95%를 추정하는 신뢰 구간이 7.4와 알파래. 알파의 값을 구하래. 자, 간다.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자, m은 누가 되는 거니 봤더니 x바 맞아요? 더하기 몇 프로로 했대요? 95% 1.96이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있죠? 그럼 196 곱하기 몇이 돼요? 시그마가 10분의 2가 되는 거 맞지? 맞니? 틀리니? 맞지요? 얘가 누구란 얘기야 지금? 문제에서 몇이라고 써 있어요? 7.4라고 써 있는 거 맞습니까? 7.4라고 써 있는 거 맞죠? 자, 갑니다. 근데 뭐 하라 그랬지? 문제가?
알파의 값을 구하래요. 자, 여기는 누구야? 알파가 되는 거 맞죠? 맞아요? 다른 게 없나요? 지금 5번 문제지? 아, 평균이 P라고 돼 있으니까 뭐예요? 얘를 P로 잡아주면 되겠네. 표본 평균의 평균을. 그죠? 그러면 요 녀석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귀찮지만 얘는 몇이야? 아유 이거 속상하다. 야 196 곱하기 2는 몇이에요? 392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럼 1000분의 몇이야? 392가 되는 거 맞니? 그러면 0.392예요? 그럼 7.4는 P 더하기 몇이다? 0.392가 되는 거 맞아요? 아이 점점 싫어지네. 그럼 P는 몇이야? 7.4 빼기 몇이다? 0.392가 되는 거 맞고요. 맞아요? 그럼 평균 P는 몇이에요? 7. 몇? 008인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러면 얘는 누구예요? 알파는? 7.008에다가 누굴 빼줘요? 0.392를 빼주면 되는 거 맞니? 그럼 8 빼기 2니까 몇이에요? 와 사악하다. 다 6이네. 자 그럼 빼줄까? 뺐더니 몇이야? 6, 0, 9 빼기 3은 6. 606 있어요? 네. 아 여기 616이네. 그죠? 08 빼기 2니까. 그러면 6.616이니? 답은 2번. 와우. 설마 이게 나올 줄은 몰랐다. 자 6번 갑니다. 산수가 짜증나.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운다.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자, x가 있고요. 정규 분포 n을 따르고 m, 4래요. 따라서 2의 제곱이다. 그 다음 크기가 n인 거를 뭐 했대. 그랬더니 자 평균을 구했더니 알파래요. x바가 몇이래요? 알파래. 일단은 이 표본 모평균에 대한 95%를 했더니 18과 20이래요. 자 갑니다. 여기 봐요. 여기 봐요. 18과 21에 m은 20, 그 다음 여기는 18. 그리고 x바는 누구야? 정규분포 n을 따르지 m을 따르죠. 몇이다? 루트 n분의 몇이다? 2의 제곱이 되겠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맞나? 그럼 얘는 누가 되는 거야? 여기 근데 봐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18과 20이잖아. 그럼 딱 정중앙은 누구란 얘기예요 지금? 19란 얘기죠. 맞습니까? 19란 얘기네요. 얘네들이 19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19 더하기 1인데 19 더하기 1인데 뭐 하라고요? 95%로 하래요. 그러면 알파가 몇이야? 1. 몇이지? 96인데 야 외워서 안 좋은 게 이런 거야. 가끔은 1.96 올림에서 2라고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그럼 뭐 해줘야 돼? 2에 곱하기 몇? 루트 n분의 시그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시그마가 누구고 지금? 2고요. 요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요 녀석이 20이라는 녀석 19 더하기 1이니까 루트 n분의 4가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n은 몇이어야 돼? 16이어야 되는 거 맞니? 맞아요? 따라서 n은 16이고요. 자, 얘가 누구였죠? 문제가? 아, 얘를 알파라고 봤구나. 알파는 몇이에요? 10분의 2를 합해달라. 답은 몇이다? 35가 되겠다. 3번이죠. 됐습니까? 얘들아, 그러면 오늘 여기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96페이지까지예요. P 96페이지까지고 전부 다 풀어오는데 이 숙제를 언제까지 해야 돼? 이 숙제를 그냥 토요일까지 합시다. 토요일이 마지막 이 책 갖고 오세요. 그러면은 새롭게 교재를 줄 건데 마더텅으로 할 거야. 알겠죠? 마더텅으로 할 거니까